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 정말 흥미롭던데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투자 테마 자체를 실시간으로 교체하는 액티브 ETF에 대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iShares US Thematic Rotation Active ETF, 티커가 THRO 맞죠? 네, THRO. 이게 단순히 AI로 유망주 몇 개를 이렇게 콕 집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이 ETF의 진짜 핵심은요. 장기, 중기, 단기 이 세 가지 시간대를 동시에 보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투자 테마를 그냥 통째로 갈아 끼운다는 그런 발상이에요. 테마를 통째로요? 와, 그건 정말 뭐랄까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장에 반응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그런 개념이죠. 과연 이런 최첨단 접근법이 정말로 실제로 통하는지 이걸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스스로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이 ETF가 정확히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 똑똑한 전략이 실제로 돈은 벌었는지, 또 지금 당장 AI는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투자자로서 알아야 할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지 하나씩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ETF의 핵심 전략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무슨 최첨단 함선을 모는 선장 같다는 비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먼 미래를 보는 망원경, 그리고 현재의 항로를 살피는 항해지도, 또 갑작스러운 암초를 피하는 레이더, 이걸 전부 동시에 사용한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 세 가지를 다 쓴다는 거죠. 우선 망원경에 해당하는 장기적인 관점부터 보면요. 네. 이건 뭐 인공지능 혁명이나 아니면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전환처럼 세상을 바꾸는 아주 거대한 물결. 자료에서는 이걸 메가포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메가포스? 네, 여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거의 뭐 10년,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가장 큰 그림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항해지도는 뭔가요? 그건 이제 중기적인 관점인데요. 예를 들면 뭐 금리 정책이 바뀐다거나 경기 사이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시장의 주요 흐름을 따라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랑 중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단기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하게 들리거든요.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하고 진짜 기회를 AI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칫하면 그냥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만 줬다가 잦은 매매로 비용만 높이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AI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직관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걸 기술로 풀어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AI는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 NLP 기술하고요. NLP요? 네. 그리고 챗GPT처럼 방대한 텍스트를 학습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의미합니다. LLM.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금융 보고서랑 뉴스를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읽고 이해하는 뭐랄까 슈퍼 인턴을 한 명 고용한 셈이죠. 이야, 24시간 일하는 슈퍼 인턴이라니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그 슈퍼 인턴이 그 수많은 정보를 읽고 나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좋은 테마를 골라내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블랙록의 노하우가 들어가는 거죠. 세 가지 독점 신호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센티먼트.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요? 네. 특정 테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또 실제 가격은 오름세인지 이런 걸 분석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분위기만 좋다고 무작정 따라 들어갈 순 없지 않습니까? 버블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이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신호인 펀더멘털로 그걸 거르는 겁니다. 기본기? 그렇죠. 해당 테마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탄탄한지, 성장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가가 너무 비싸지는 않은지 이런 기본기를 따지는 거죠. 한마디로 겉만 번지르르한 테마는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분위기 좋고 기본기도 튼튼한 테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신호인 크라우딩이라는 게 특히 재미있더군요. 이건 뭔가요? 이게 이 전략의 제가 볼 땐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일종의 역발상 필터 혹은 위험관리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 관리요? 네. 아무리 좋은 테마라도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지기 쉽겠죠. 바로 그겁니다.
버블이 되기 쉽죠. 이 크라우딩 신호는 바로 그런 과밀화된,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오히려 위험해진 테마는 피하겠다는 거예요. 아, 너무 붐비는 곳은 일부러 안 들어간다. 그렇죠. 너무 시끄러운 파티에는 굳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지 않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이죠. 와, 최첨단 함선 비유부터 시작해서 슈퍼인턴, 세 가지 신호까지. 전략은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요. 네, 들어보면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항해술이 뛰어나도 실제로 보물을 싣고 항구에 돌아오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크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똑똑한 AI 선장이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 성적표를 한번 열어봐야겠습니다. 결국엔 수익률로 모든 게 판가름 나는 거죠. 제공해주신 자료를 보면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요. 지난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22.8%를 기록했습니다. 22.8%요? 네, 꽤 인상적인 숫자죠. 22.8%라 이걸 시장 전체랑 비교해 봐야 의미가 있겠군요. 보통 비교하는 S&P 500 지수 추종 ETF, IBV 같은 것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네, 그게 중요하죠. 같은 기간 S&P 500 지수, 그러니까 IBV의 3년 연평균 수익률이 19.7%였습니다. 19.7%? 그러니까 이 ETF는 시장 평균보다 매년 약 3.1%포인트 더 높은 수익을 올린 겁니다. 연 3.1%면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이 ETF의 운용 보수가 0.60%로 꽤 높다고 들었는데 그 보수를 내고도 투자자 주머니에 2.5%가 넘는 초과 수익이 남았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정확합니다. 비싼 값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면 뭐 비싼 슈퍼인턴 월급 주고도 남는 장사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성과는 외부 평가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세계적인 펀드 평가자인 모닝스타로부터 3년 성과 기준으로 별 5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별 5개면 최고 등급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 아니고요. 비슷한 전략을 쓰는 다른 펀드들이 1298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상위 7% 안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와, 거의 1300개에 가까운 경쟁자들을 제치고 상위 7%라니 이건 뭐 확실히 실력은 증명된 셈이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모닝스타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분석해서 미래 가능성을 보고 주는 브론즈 메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나요? 네, 그걸 2025년 9월에 획득했습니다. 이건 과거 숫자뿐만 아니라 운용 방식이나 팀의 역량까지 좋게 평가했다는 의미라서요. 단순한 과거 성과 이상의 신뢰를 더해주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과거 성과가 뭐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난 몇 년간은 AI의 판단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혔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 이 똑똑한 AI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무엇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을까요?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죠. 네, AI의 생각을 직접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 1위는 뭐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입니다. 역시 엔비디아군요. 네, 비중이 무려 10.62%나 됩니다. 한 종목에 10%가 넘게 들어있다고요? 와, 정말 과감한데요? 그 다음은요? 그 뒤로 마이크로소프트가 7.34%, 애플이 6.49%, 아마존이 4.37%, 그리고 메타가 3.91% 순서입니다. 잠시만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이건 뭐 누가 봐도 명백한 빅테크 중심 구성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AI가 내린 현재 결론은 지금은 분산 투자가 의미 없다. 이런 건가요? 지금은 오직 빅테크라는 하나의 테마에 올인해야 할 때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포트폴리오 전체를 섹터별로 나눠보면 그 의도가 더 명확해지거든요. 섹터 비중은 어떤데요? 전체 자산의 43.78%,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섹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43%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분산 투자 펀드가 아니에요. 기술 혁신이라는 단 하나의 테마에 대한 초강력, 확신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라고 봐야죠. AI가 현재 시작의 알파,
즉 초과 수익은 오직 이곳에서만 나온다고 판단한 겁니다. 테마 로테이션 펀드라고 해서 여러 테마에 골고루 투자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기술주의 완전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시장 상황에 따라 이렇게 집중도가 확 바뀔 수 있는 거죠. 자료에 보니까 베타라는 수치가 1.07로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 베타. 베타는 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비해서 이 펀드가 얼마나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민감하게요. 네, 1.07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시장이 10% 오를 때 이 펀드는 10.7% 오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시장이 10% 내릴 땐 10.7%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보다 변동성이 약간 더 크다는 거군요. 일종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의 일부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시장의 움직임보다 살짝 더 큰 파도를 타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펀드에서는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시장의 흐름을 조금 증폭시켜서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의도죠.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의 입장에서 이 상품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회와 위험 요인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먼저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역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알파 창출 가능성이겠죠. 과거 성과가 보여줬듯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죠. 대가라 함은 바로 연 0.60%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 보수죠. S&P 500을 그냥 따라가는 패시브 ETF들의 보수가 보통 0.03% 수준인 걸 감안하면 거의 20배나 비싼 셈입니다. 20배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압도하는 성과를 꾸준히 내줘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역동적으로 바꾸는 유연한 대응 능력을 꼽을 수 있겠네요. 위기가 오면 방어적으로, 기회가 오면 공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요. 네, 그 유연함이 액티브 펀드의 가장 큰 매력이죠. 그런데 그 유연함의 이면에는 액티브 리스크라는 아주 명확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액티브 리스크요? 네, AI의 예측이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비싼 돈 내고 시장보다 오히려 못한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AI라고 해서 미래를 100%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액티브 펀드의 본질적인 숙명이죠. 운용을 잘하면 시장보다 훨씬 낫지만 못하면 비싼 값만 치르고 시장보다도 못할 수 있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AI나 로봇 같은 미래 성장 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미래 성장이 IT 기술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게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기술 섹터 집중 위험입니다. 아, 아까 포트폴리오에서 봤던 그 부분이군요. 네, 지금은 이 전략이 아주 잘 통했지만 만약에 기술주 전체가 깊은 침체에 빠지거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트폴리오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겠네요. 그렇죠. 잘 분산된 펀드보다 특정 섹터의 위험에 훨씬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THR에는 AI를 이용해서 투자 테마를 역동적으로 바꾸는 아주 최첨단 액티브 ETF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 몇 년간은 시장을 이기는 아주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그 능력을 증명했다. 여기까지가 긍정적인 측면이겠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기술주에 대한 높은 집중도, 그리고 패시브 ETF보다 훨씬 비싼 수수료, 네, 20배나 비쌌죠. 그렇죠. 그리고 AI의 예측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액티브 운용의 본질적인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 이걸 꼭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상품은요, 기술과 데이터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우위를 제공한다고 믿고 그 믿음에 따르는 추가적인 비용과 변동성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블랙록의 AI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이길 것이다. 여기에 베팅하는 셈이네요. 네, 한마디로 그거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거죠? 앞으로 투자 세계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보편화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거의 모든 자산운용사가 TRO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정교한 AI 모델을 쓴다고 가정해 보는 거죠. 아, 모두가 AI를 쓰는 세상. 네. 과연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본 이런 펀드들이 가진 우위라는 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똑같이 똑똑한 AI라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시대가 온다면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와,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정말 그렇죠. 모두가 같은 도구를 쓴다면 초과 수익,
즉 알파를 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경쟁의 무대는 또다시 바뀔 거예요. 누가 더 독점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지 아니면 누가 더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AI 모델을 만드는지의 싸움으로 진화하겠죠. 투자의 세계는 그렇게 끊임없이 진화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